이것을 아까 비용에 더하면 사실 1,470만원에서 1,79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10년에 한 번도 잘 안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이제 산책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주인분들은 굉장히 착하시고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는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책상이 너무 작고 이제 방이 좁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고, 또 가장 큰 거는 퇴근할 때 너무 멉니다. 예, 차가 많이 막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좀 차가 안 막히는 쪽으로 좀 이사를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멀어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드인데, 예, 뒷마당입니다. 뒷마당. 이 집이 엄청 넓어요. 지금 이렇게 집 둘레를 도는데 엄청 넓어서 이 잔디 깎을 때 이거 엄청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이건 진짜 잔디 맡기지 않고 내가 이거 깎으려면 여름에는 엄청 고생할 수밖에 없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집을 좀 사실은 죄송하게도 좀 몇 군데 보러 가고 있어요.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좋으시고 또 굉장히 잘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퇴근길이 너무 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점수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집들은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둘레를 보시면 그래도 옛날 마을이라서 수목이 우거져 있고 굉장히 좀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은 좋아요. 예, 이렇게 좀 수목이 우거져 있고 괜찮은데, 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플랫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편집 작업하고 있고요. 예, 좀 건물은 오래돼서 좀 춥습니다. 왜냐면 이 집은 밑에가 가라지거든요. 가라지? 게러지? 예. 그래서 차고가 밑에가 있는데 이렇게 집이 떠 있는 집은 춥습니다. 예, 심지어 아침에는, 지금은 별로 안 추운데 아침에는 뭔가 밖에가 더 따뜻해요. 네, 좀 춥지만 그래도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맥라렌 파크에 왔는데, 여기는 와이프하고 굉장히 자주 왔었고 조엘이가 태어났을 때도 몇 번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전경하고 저쪽에 또 달라가서, 예,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보호종이죠. 실버 펀이라 그러는데 고사리 나무, 네,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기,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엔트런스가 있어요. 네, 입구가 저쪽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 공원이. 와, 공기가 너무, 너무 달달한 이 공기, 이거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공기입니다. 이게 수목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냄새가, 그러니까 한국 산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뉴질랜드 숲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냄새가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왜 우리 교민분들이 한국에 5년에도 한번 가기가 어려운지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민 오신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셨거나 현지에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경제적으로 유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이민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뉴질랜드도 연차의 개념으로 애뉴얼 리브가 풀타임 잡, 한국의 정규직의 개념으로 고용되시면 4주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업군이나 사업장의 이유로 인해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얼 리브를 사용해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싱글이나 커플의 경우는 그나마 수월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생기고 부부가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4인 가족을 예를 들어 보통 한 번 가면 약 한 달을 가기 때문에 한 달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까지의 왕복 비행기 티켓을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단 대한항공은 비싸니까 에어 뉴질랜드 기준으로 1인당 약 140만원이라고 하면 벌써 비행기 값만 540만원입니다. 거기에 렌트에 살고 있으면 주당 600불 정도 되니까 3베드룸이 4주면 2,400불. 렌트가 아니라 집을 샀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대출을 거의 다 끼고 있고 주당 1000불 정도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하기 쉽게 1000불 정도라고 보고 4주면 4000불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740에서 8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에 가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940만원에서 1060만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여기에 4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 1인당 주당 1000불씩 벌면 한 달이면 4주하고 2, 3일이 더 있기 때문에 1인당 4,500불 그거에 곱하기 2명 하면 약 9,000불 약 730만원이 되겠지요. 이것을 아까 비용에 더하면 사실 1470만원에서 179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10년에 한 번도 잘 안 가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가족이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한 번 한국에 들어오라고 한국에 사시는 가족분들이 말씀하셔도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뉴질랜드 달러로 2만불 약 1600만원이면 꽤 좋은 중고차 하나를 살 수 있거든요. 뉴질랜드뿐만은 아니겠지만 이민을 결정하실 때 이러한 사실도 아시고 뉴질랜드에 오시면 좋습니다. 혼자인 경우를 계산해봐도 비행기값 150만원 그리고 여비가 단순하게 50만원이라 하고 한 달 플랫비가 80만원 정도 그리고 일해서 버는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370만원이 된다고 하면 약 650만원 정도 드는 것이지요. 이러니 한 번 가기가 일반 분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막 너무 형형색색이 너무 이쁘게 잘 색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들이 아까 저 반대편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물속에 있는 나무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막 물속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게. 남섬의 와나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도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게는 한 그룹인가 두 그룹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네. 여기 예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네요. 이러고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영어를 IELTS가 됐든 PT가 됐든 점수를 빨리 취득을 해서 우리 가족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붐비는 거 싫어하고 문명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는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라서 진짜 그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뉴질랜드는 뭐 어디 가든 사람이 뭐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국은 이제 자연이 좋은 데가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몰리니까 사람이 어디 가든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나라는 뭐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근데 기후가 되게 따뜻하고 좋은 나라잖아요. 특히 북섬은 그런데 남섬은 눈도 오고 하지만 근데 북섬은 겨울에도 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봄 가을 그 정도 기온이라서 뭐 항상 푸르릅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잔디가 항상 있는 거죠. 연중. 이게 근데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제가 속초에서 1년 넘게 살았죠. 속초에서 뭐 도합으로는 한 16년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속초도 겨울이 5, 6개월이거든요. 왜냐면은 10월 말부터 일단은 푸르른 게 없어지잖아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 해 4월에나 이제 푸른 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4월에도 역시 황량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 5월쯤 돼야지 좀 푸르른 게 더 이렇게 확 되죠. 지금 시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 춥기도 하지만. 근데 여긴 또 집이 추워요. 근데 한국은 밖이 춥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편리한 거 좋아하시고 선진 문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나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좀 좋아하고 뭐 사람이 만든 뭐 인공 이런 환경 싫어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는 완전 천국이겠죠. 조혜리가 제 얼굴이 안 나온다고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 보면은 그냥 바로 꺼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얼굴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네, 이 공원은 보다시피 그 폭포가 있습니다. 워터폴. 860m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근데 편도로는 10분이면 가는데, 여기도 이 뉴질랜드만의 자연이죠. 고사리 나무하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여기서 찍었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환경입니다. 아, 잠깐 뛰었는데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제 여기가 숲속에 있는 오아시스 워터폴 폭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 폭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설악산에 비룡폭포만한가요?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뉴질랜드 오면 뭐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가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도 해외 나오시면 의지할 게 서로 밖에 없으니까 다시 돈독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혼할 것 같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뉴질랜드 와서 같이 살아보시면 서로의 더 소중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마. 야, 여기가 나무가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기생해서 뭐가 살고 있어요. 다른 나무가. 저 위에 보면 난초 같은 것도 기생해 살고 있고, 참 신기해요. 이렇게 식물들도 이게 서로 도와가면서 삽니다. 우리 사람들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옛날 얘기죠.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만 해도 한국도 이웃끼리 왕래도 많고 좀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더 이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뭔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마스크 이제 해제됐지만 실외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뭐 산 같은 데서도 마스크 안 쓰면 뭐 완전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 같고 막 그 참 시대가 정말 세대가 변하면서 성경에서는 이제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데 지금은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야, 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굉장히 악해집니다, 세상이. 그런 게 너무 느껴져 갖고, 그나마 뉴질랜드는 순수한 사람들 많아서 확실히 여기는 순수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루한 나라거든요. 자연만 많고 뭐 그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막 유흥이 발달되지는 않은 나라니까. 공원에서도 술 못 마시죠, 뉴질랜드는. 펍이나 집에서만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쥐약 같은 곳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맥로렌 포스 파크라 써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나무 그 물속에 있는 데가 이쯤이고, 제가 아까 찍었던 게 여기고요. 아까 전은 여기 갔다 왔죠, 워터폴. 여기 이렇게 갔다 왔고, 지금은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리아 보시면 엄청 넓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캠핑 사이트입니다. 캠핑 사이트라서 지금 뭐 평일이고, 오늘은 캠핑하는 차가 저 한 대밖에 없네요. 저기 봉고차 같은 거. 저 검은 차는 제 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점심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풍이 든 나무들도 있고. 뉴질랜드는 사실 이렇게 푸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단풍진 나무들은 사실 잎사구는 떨어지지만,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요 앞에 나무도 그렇고 대부분 푸르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잔디가 항상 살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타우랑가 오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캠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소나무 숲길이라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파인트리 노르 트랙이라 써져 있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진짜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 꼭대기가 가면은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한번 오랜만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와이프하고도 왔었고 뭐 소타하고도 왔었고, 예, 제가 여기 좋으니까 여러 명 데리고 왔었는데 오는 사람마다 되게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안전상의 이유로 클로즈 됐다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로 못 올라가고, 이거 참 요즘에 살 많이 빠져갖고 굉장히 힘든데, 일로 돌아가면 진짜 힘든데 어떡하지? 막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일로 가면 게다가 더 빡셌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쪽에 파인트리가 있잖아요. 여기 파인트리가 있어갖고, 그래서 여기 파인트리가 소나무인데, 그래서 소나무 길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벤치하고 이렇게 쉘터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없었는데 이 목조 건물 생겼고, 여기 벤치도 생겼네요. 여러분, 제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배경이 여기입니다. 그 사진이. 근데 지금 완전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이쪽에는 또 고사리 나무가 중생대를 연상케 하죠. 마치 그 공룡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뉴질랜드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사실 남섬의 더니든하고 인버카길하고 태즈만 쪽 빼놓고는 다 가봤거든요. 북섬도 그렇고 노스부터 사우스까지 다 가봤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숨어있는 히든 장소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엘이하고 와이프하고 여기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조엘이 나중에 여기 오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조엘이는 아직 어려서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또 우리가 속초에서 애기를 키우니까 애기가 이제 그런 자연이나 이제 동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저는 가능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엘이한테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야 좀 마음이 더 남을 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순수하고 양심 바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 친화적으로 아이들이 크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어른들도 이런 자연에 나오면은 마음이 순수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는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숫자 배우고 뭐 글 배우고 외국어 배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다시 뉴질랜드 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조엘이의 장래를 위해서. 사실 한국에서 와이프가 벌고 편한 회사에 있으니까 저도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엘이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삶은 또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치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은 다 뭐 어떤 분은 이해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사는 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쟁력, 남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좀 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조엘이가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조엘이가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다시 온 겁니다. 그때는 여기 와이프하고 같이 걸었었는데, 야, 진짜 그 사이에 조엘이도 생기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게 변했습니다. 뉴질랜드 계절은 뭐 봄 4개월, 여름 4개월, 가을 4개월, 북섬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온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가 기후는 뭐 캐나다나 뭐 캐나다보다는 훨씬 좋죠. 사실 캐나다는 겨울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친구가 있었던 위니펙 같은 경우는 겨울이 거의 8개월 가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늘은 이 공원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1시간 넘게 막 오르락 내리락 여기저기 덕분에 좀 건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갖고 운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해서 예, 아주 좋습니다. 저도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예, 아까 점심 먹은 것도 벌써 다 소화됐어요.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